이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이 수능 시험을 일주일 앞둔 학교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. 네, 이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억할 점 전문가에게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. 이 창원 파티마 병원 마상혁 소아청소년과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창원 파티마 병원 청소년과에 있는 마상혁입니다. 네, 이 독감 환자 수가 최근 일주일 사이 70%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. 이 유행 기준인 6.5명보다 5배나 많은 건데요. 이 독감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일단 이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은 다 아시겠지만 주위에 보면 다 아실 것 같고요.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방역 때 너무 사람들 접촉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생긴 현상이 안 되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고요. 이를 이제 면역 부채 현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유행할지는 참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지역적으로 차이 나다 보니까 지금 남쪽에서는 이미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약간 주는 현상이 있고 아마 조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환자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이 방역이 완화되면서 이 급격히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, 특히 아동,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네. 이렇게 어린 연령대가 유독 독감에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고요.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인플루엔자 감염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항체를 일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증상이 가볍게 증가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알겠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우리나라의 독감 역학을 본다라면 주로 감염된 초기에 감염 많이 되는 연령층이 7년 18세 학동기 아이들한테 주로 감염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지역 사회에 퍼지는 그 감염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보통 이 독감이라고 하면 이 겨울과 봄에 유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또 올해는 유행 현상이 조금 달랐다고요.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이후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으로 이해가 되고요. 사실 심지어 우리 삼복더위에 독감 환자를 경험할 수 있었고, 그래서 지금 환자가 연속 발생하는데 이게 유행 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. 네, 그렇다면 그렇습니다. 요즘 이 유행하는 독감엔 증상에 혹시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. 자, 독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과거에 그 흔히들 말씀하시는 겨울철에 겪는 심한 감기 몸살 이게 독감이거든요. 그래서 고열과 기침과 그다음에 목 아픔, 인후통 같은 게 특징이고요. 근육통 심하고요.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는데 해열제 먹어도 열이 쉽게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의심할 수 있고요.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형제간에 누가 아팠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또 많이 감염이 되고요. 근데 다 특이한 건 뭐냐면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열과 함께 복통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기침 없이. 그리고 그 고연령층인 이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일부에서는 식욕이 없다, 힘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고위험군 환자에서 감염됐을 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치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아프다, 열난다를 갖다가 해결하는 해열 진통제의 사용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. 항바이러스 제제는 고위험군은 반드시 써야 되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잘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 항바이러스 제제 주사용 사용 후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약물, 그러니까 주사 약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
이 독감 자체만으로 선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생긴 건지 확실히 하지 않고 논란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께서는 항발 제제를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지만 아픈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을 혼자 두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픈 아이들 회복이 될 때까지는 어른들과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회복기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예,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. 네. 이 어린이들과 고령층에 대해선 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? 이제 접종 기간이 다 정해져 있고요. 예, 그러니까 접종 기간에 가시면 다 이제 요즘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접종하실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이 독감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아서 지금이라 접종하시는 게 좋고요. 그러니까 독감을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A형과 B형이 같이 유행하기 때문에 독감이 예년에 비교해 보면 장기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하더라도 독감 접종을 꼭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지금이라도 접종하는 게 좋겠다. 네. 이 독감도 문제지만 이 코로나19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이 트윈 데믹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이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효과적인지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독감도 그렇고요. 코로나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 특히 제일 이제 문제되는 거는 연령층이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, 또 많은 질환이 가지고 계신 남녀노소가 다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백신을 꼭 접종을 해야 되고요. 한날 한시에 접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. 네, 특히 수능 시험을 앞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. 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? 일단은 그 아픈 사람들하고 접촉을 줄일 필요가 있고요.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이 기침 나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껴서 학교 내에서 이제 옆에 학생들한테 전파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. 열이 나고 기침이 날 경우 독감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 등교를 하지 말고 의료기관 찾아가 진료를 받고요. 열이 하루 이상 나지 않으면 사실 마스크 끼고 등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주의점을 좀 잘 상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 같은 주의사항 잘 기억하면서 이 수능시험 일주일 앞둔 수험생들도 각별히 건강에 신경 써야겠습니다. 과장님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